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또 뭐 할 것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시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뭐 자영업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끊는다고 하면 자영업 정도에서 얘기를 끊는다고 하면 자영업은 자기 개인 텍스 보고할 때 같이 하잖아 4월 15일.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텍스 내는 거 그리고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베네핏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 그 외에 어떤 베네핏? 아까 얘기했던 대로 401k를 더 넣는다든지 HSA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디펜던트 케어를 갖다가 넌 돈을 넣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좀 어린 사람들도 뭔가 해놓을 수 있는 게 있나? 자녀가 어린 사람들한테 딱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college 플래닝을 많이 생각하잖아. 5 to 9. 근데 그거는 다 after tax 달러. 그럼.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저기 이 반드 있잖아. 가버넌 반드도 해놓으면 좋고 그 이제 educational purpose로 돈을 쓰게 되면 이제 earning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를 안 내잖아. 버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after tax 달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본드는 뭐 이제 끝났지만 여러 가지 번드를 넣을 때 애프터 텍스로 돈을 넣은 거라고 지금 말했어. 만약에 10,000불을 지금 넣었어. 그런데 대부분의 번드는 복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지. 아 대부분의 반드가 복리가 아니고 그거는 어떤 반드를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복리라고 정해진 그 반드를 사야 되는 거네. 그러면 5,000불씩 이렇게 애프터 텍스 넣어놓고 그게 나중에 교육에 대해서 쓰이면 버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반드라는 걸 사야 돼. 이 반드는 더블 E 반드를 사면 그러면 그 얘기는 복리로 만약에 거기다가 불티까지 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네. 오래 두면 오래 그렇지. 애가 언제 대학 가냐가 퀘스천은 우리 애가 17살, 18살에 대학을 안 갔어. 그래서 그때 돈을 안 썼는데 얘가 30살에 갑자기 미친 듯이 대학을 간대. 그때 쓰면 되지. 그래도 해당이 돼? 오. 그러니까 모든 거가 읽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살 때 모든 걸 살 때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파이낸셜 프로덕트는 다 달라. 그리고 사실 모든 회사가 모든 스탁이나 반드나 펀드가 프로스펙터스가 있어. 그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길게 써놓겠어요? 이게 다 달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한 거 이거가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하면은 이제 그건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머리에 쥐나. 머리에 쥐나. 아니 아이본드를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걸 다 읽더라고. 참고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매우 쓸데없어요. 다 읽더니 하는 소리가 에듀케이션 했을 때는 이것도 텍스를 안 내네? 그러지.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본드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본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해볼 만한데?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사실 그냥 조이스가 하라니까 조이스가 뭐 나쁜 거 하겠어? 뭐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엄마가 하라 그랬는데도 그걸 읽더라고. 읽어봐야 돼. 당연하지. 엄마를 언니 어떻게 아들도 밀어. 그래?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 내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아니 아들이 좀 미운 짓을 해서. 아들이 미운 짓해서 이익 보는 거 하기 싫으시대. 아니 그게 아니라 페퍼리. 우리 아들은 뭐랄까 내가 그렇게 뭘 해라 그래서 해오지 않았던 것 같아. 자기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서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써도 신경 돼. 안 써. 아니 언니 나도 안 써. 근데 오랜만에 아는 척 한번 해본 거지. 조이스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야 이런 거 있다는데 한번 해봐 그러는데 그걸 읽더라니까. 엄마 못 믿는 거지. 아니 믿어도 요거를 혼동하면 안 돼. 믿는 거와 확인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마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당연히 믿기는 하지. 나를 사기칠 사람이 아닌 걸 확실히 믿지만
그 자세한 상황은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말하자면 내가 그걸 살려고 하면 나는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한테 어떤 적용이 되는지 뭐 에듀케이셔널 펀드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본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자기 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우 다행이야. 엄청 커.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 조이스 착해졌어요. 그런 날 조이스가 있어야지. 달라졌어요. 언니 우리 조이스가 달라졌어요. 이러다 확 돌아서. 우리 좀 작게 웃으래. 알았어. 아니 댓글 주신 어떤 분이.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그 스케줄 C로 넘어가는 자영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회사 비용이라든지 그거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생각은 좀 해보실 수 있어요. 회사 각 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 각 해마다 조금 다르니까 이번 해가 어떤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면 요번에 할 걸 다음으로 넘기기도 하고 다음에 할 걸 미리 페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기지 같은 경우에 집 몰기지 있잖아. 집 몰기지는 12월 15일, 1월 15일까지 내야 되는 돈을 12월 달에 내면 그 인트레스가 포함이 돼. 아 무슨 말인지 되게 복잡하다. 이제 몰기지 페이먼을 내잖아. 그러면 내가 몰기지 페이먼 내면 거기 프린시플하고 원금하고 이자가 붙잖아. 그치. 이자가 붙는데 그걸 12월 달에 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1098을 이슈하잖아. 거기에 포함이 돼. 인트레스트가 데일리 뭐 한 거가.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몇백 불? 그럴 수 있겠지. 뱅크에서는 어쨌든 받은 것대로 다 계산이 계산이 돼서 다 나오니까. 나가니까. 언니는 오늘 이해도 빠르시고 여행을 갔다 오더니 확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됐어. 나 사실 아까부터 엄청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요거 끝나면 하려고 참는 중이야. 뭔데 해? 아니 다 끝나면 자꾸 중간에 안 껴들으려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진짜? 자 1099 때문에 자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1099을 받으시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많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인트 잡을 한다고 우리 교포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페인트 잡을 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 그래서 아파트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이제 큰 뭐 몇백 채 몇천 채가 되는 아파트 컴플렉스에서 누가 이사를 나가면 오늘 몇 호실 이사 나갑니다. 그러면 가서 그 페인트 다시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은 컨트랙터로 페이를 1099으로 받으시는 분들이야. 서브 컨트랙터.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사실 교포 중에 굉장히 많으시지. W2보다. W2는 사실 우리 그 다음 세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1099 받으시는 분들이 이엔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해가 될 때 그 날짜가 될 때까지 뭔가 좀 정리를 해놔야 텍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영수증을 모으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영수증을 모으시고 그리고 마일리지를 좀 많이 계산하세요. 그러거든. 그래서 회계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조이스 구가 1099을 하시는 수많은 우리 그 이제 교포 자영업자들이 컨트랙터로 하시는 분. 컨트랙터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지 사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 그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페이퍼를 잘 보관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제 우리 회계사들은 영수증 그런 걸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회사 어카운트를 따로 가지고 계셔야 돼. 뱅크 계좌, 은행 계좌를. 자기 혼자 일하는데도? 그렇지.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 카드도 따로. 오. 그래서 내 회사 거와 내 거를 이렇게 뭐죠? 나눠놓는 구분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항상 그게 이제 회사 거랑 개인 거랑 해서 코밍글 한다 그러잖아. 막 섞어 놓으면 구분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복잡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걸 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내 개인 은행 계좌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나눠 놓으시고 크레딧 카드도 따로 회사 걸 만드시고 그러니까 회사에 속한 건 다 그거로 쓰시고 그 영수증도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고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카스코 가도 게스 넣고 그런 건 게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딱히 안 보관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게스는 너무 obvious. 크레딧 카드에 나오니까. 근데 크레딧 카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BC 라고 나오면 사실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되는 거지.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을 썼으면 이제 그거가 있고 밥값은? 밥값도 마찬가지죠. 아니 거기 무슨 레스토랑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밥값,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관하실 때 이거는 IRS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뭐냐면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그거가 보고가 되려고 하면 그 음식을 누구와 언제 왜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영수증 뒤에 써놓으면 되잖아.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지. 근데 나 혼자 나가서 점심 사 먹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청소하신다고 쳐, 페인트 하신다고, 페인트하고 가셨어, 부부가. 부부가 그 회사 일하는 사람들이야. 부부가 가셨는데 우리 점심 되니까 나가서 점심 사 먹자. 그러면 그건 비즈니스 비용이 아닌 거야. 왜 아니야? 그거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그걸 안 해도 먹어. 그것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나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마시고 싶어? 비싼 거? 이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조이스랑 먹었으면? 그건 카운트 되지. 아하!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내 CPA와 we talk about 그치 비즈니스.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일리지가 IRS에서 그 러그가 있어요. 원하는 건 뭐냐면 날짜, 어디에서 어디, 주소, 어디에서 어디, 주소까지? 마일리지. 그러니까 요새는 그 앱들이 있어. 그래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걸 그걸 사용 못 하시니까 마일리지가 나와야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 왜, 이걸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맵에 들어가서 출발지하고 그 다음에 도착지를 하면은 거기 21마일 이렇게 그렇지. 나오니까 지금 2022년도 마일리지 최고 금액이 62.5. 이번 7월 달인가 바뀌었지. 그냥 62전인가 뭐 이래. 그러니까 반년은 작고 반년은 좀 크고. 아니 근데 62전이면 엄청나거든. 왜냐면 자 우리 남편은 자기 회사까지 왕복 100몇십 마일을 다녀. 그렇지. 그러면 62전이 100몇십 마일이면 이거 그냥 100마일이라고 쳐. 그래도 62불 아니야? 그렇지. 하루에 62불이면 5일을 가. 그러면은 5일 동안 300불인 거잖아. 거의 곱하기 지금 잘하나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 300불이면 일주일에. 그럼 한 달이면 마일리지로만 1200불에서 1500불까지도 마일리지로만 뺄 수가 있는 거야. 뺄 수가 있는 거야. 텐나인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이게 가능한 게 페인트샵 하시는 분들이 꽤 멀리 갈 수 있잖아. 그럼. 그리고 요즘 페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페인트를 사러 페인트 스토어를 얼마나 다니시는지 몰라. 이거 다 마일리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관을 해두셔야지. 그리고 그거를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면, 왜냐면 1099 하시는 분들이 오디 받으면 어떡해를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수증 가지고 계시고 영수증 뒤에 그냥 써놓으세요.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넣어놓으셔도 나중에 오디 나오면 날짜별로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궁금증은 마일리지하고 가스는 달라? 두 개 다 할 수 있어? 못해. 거봐. 그러니까 요거가 너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음. 자동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은 그냥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돼. 아니면 이제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실제 비용을 클레임하겠다는 뜻이잖아. 실제 비용을 클레임하게 되면 그 차를 사용하는 퍼센티지와 그죠? 그리고 그 차의 감가상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들어가서 실제적인 비용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달리는 사람은 마일리지가 훨씬 효과적이지. 그러니까 가스비와 마일리지를 동시에 청구할 수가 없고, 없어.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마일리지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뭐 리얼터이신 분들, 그렇지. 그지?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그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사이트를 가잖아. 그렇지, 사이트를 가니까 그렇지. 그게 다
그치. 그리고 이제 무슨 기계 같은 거 그렇지. 사셔야 되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뭐 브러쉬부터 페인트까지 다 그게 비용으로 그렇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금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계산될 수 있어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1099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세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도 넣을 수 있어요라는 게 있을까? 항목으로? 항목으로 IRS가 적어놓은 바에 의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게 reasonable하고 customary하고 그러니까 그게 발생해야 되는 비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이렇게 컨트랙터 하시는 분은 집에서 페이퍼, 뭐 컴퓨터, 뭐 집에 오피스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 따로 자기 사무실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 이제 오피스 익스펜스로 빼실 수가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웨딩 사업을 하는 사람은 화장품 값도 공제할 수 있어? 그게 비용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용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손님을 위해서 쓴다면 아니 당연히. 왜냐면 웨딩 사업을 하면은 뭐 빚도 준비해 놓고 뭐 화장품도 비즈니스 준비해 놓고 비용이지. 그게 다 비즈니스 그치. 비용이니까. 거기서 다 발생하는 거니까. 오. 서플라이가 되겠지 그야말로. 그렇지. 뭔가 지금 하나 배웠어. 아니. 아니야 벌써 클레임을 하고 있어. 그랬어. 아이, 언니 나 방송국 하는 사람이야. 네. 방송국은 화장품이 되거든. 우리는 안 돼. 당연히 우리가 뭐 근데 방송국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클레임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 진짜? 진짜?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이거 옷 비싼 거 원래 내가 TV 나올 거 아니면 안 산다. 그렇지. 근데 이제 IRS가 노했지. 그건 말이 되더라, 그치? 너 그거 그러니까 광대 옷이 아니고 이거 좋은 옷 입고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잖아. 유니폼이 아니고. 그거여야 되냐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면 리즈너블한 그렇더라고. 프라이스고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옷은 무조건 안 돼. 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이런 서플라이 옷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오는데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왔어. 그러면 그 이제 빌려줘야 되니까. 빌려줘.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옷도 사나. 싫어. 화장품도 좀 비치해 놓고. 싫어. 아니 근데 비즈니스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내가 예를 드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 뭐 컨트랙터로 페인트 잡을 하시는 분, 청소 잡을 하시는 분들이 각각 자기 비즈니스에 맞는 그 비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럼.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이제 놓치시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애를 쓰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수증 보관도 힘드시고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적어놓기도 힘드시니까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뱅크 스테이먼하고 크레딧 카드 스테이먼을 보면 대충 이게 뭔지 나오지. 아니까. 그렇지. 그러면 대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요새는 크레딧 카드가 이제 뭐 그걸 좀 나눠주잖아. 그렇지. 맞아. 트래블 익스펜스, 푸드 뭐 이렇게 나누는. 그거 잘하시네. 맨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주니까 쉬워진다는 거지. 이제 주위에서 1099 우리가 1099 컨트랙터가 받는 그 이제 텍스 폼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한테 질문도 하고 오딧 받아서 누가 얼마를 왕창 맞았답니다 라고 얘기도 하니까 내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를 매달 회계사한테 해달라 그럴 수는 없어. 돈을 내면 아주. 그렇지, 돈을 내고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또 그거는 싫으시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일을 해서도 그렇겠지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을 하시는 그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 시간을 어디다 투자했을 때 제일 효과적인 거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계사무실에서 일정 피를 받고 하지만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껴안고 있다가 익스텐션하고 하는 거가 잘 활용을 하는 거지.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인컴이 발생하면 그치? 내 인컴이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100불을 벌면 다 100불이 내 주머니에 안 와요.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불을 벌었으면 100불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인컴이 많아지면 텍스 브래켓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우리 회계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불을 준다고 쳐요. 내 자기 비용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200불 너무 슬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예. 200불 준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용이 한 달에 200불인데 실제 비용이 200불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그 200불을 안 쓰면 그게 다 인컴으로 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실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그보다 작은데 거기에 목매감에 그걸 내가 다 한다고 난리쳐 감에 스트레스 받으심에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디 받을까 봐. 근데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본인은 1099을 받아가지고 이제 텍스 보고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헬스 인슈런스 할 때 그 AGI를 묻잖아요. Adjusted Gross Income. 사실은 뭐 MAGI지. 근데 이제 그니까 인컴 얼마나 보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다 빼기 전에 자기가 1099를 받은 그 금액을 주시는 거야. 혹은 이제 뭐 메디케이드 같은 거 이제 신청할 때 우리가 인컴을 물어보면 그거를 비용을 다 빼기 전에 거를 본인은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인컴이라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건 퀄리파이가 되는데 본인은 훨씬 더 높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죠. 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제를 다 한 수익이 내 그렇지.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 1099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렇지. 어떤 범위가 있다고 치면 악용하라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내가 조이스한테서 이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구자를 따로 만들어라. 크레딧 카드를 따로 만들어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그럼. 훨씬 자유롭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석자 아니면. 야, 그리고 이제 또 1099을 본인이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은 W2를 받아야 하는 일인데 어디선가 누군가 1099을 받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1099을 그러니까 이제 회사한테 요청해서 받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종업원으로 원래 코드상 IRS가 정해놓은 코드상 종업원으로 해야 돼. 종업원으로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렇지? 두 번째 이유는 1099을 받는 게 나한테 좋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잡이 뭔가에 따라 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거 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비용 발생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1099을 받아오시면 안 되고 그 1099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출퇴근이 자유로운 거 그러십니까? 이걸 거야. 근데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누가 레커멘드를 했다 해서 1099을 받아 오셨는데 사실은 뭐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그런 잡이 아니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파이카 텍스를 다 인플로이어 까지 다 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반만 내도 되는데 W2를 받는다면 7.65인가 그것만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인플로이어가 되어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다 내야 그렇지. 되니까 이거를 더블로 내야지 되니까 자기가 낸 텍스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비용을 충분히 그 이제 공제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사실은 파이카 텍스가 적용되는 부분 자체가 엄청 금액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다른 거지. 근데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는 잡을 하시면서 1099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내가 1099을 받고 싶다고 1099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데피니션이 그렇지. 중요해요.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 그렇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이게 그 비즈니스 비용이 발생하냐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가 다 헷갈리시고
요거가 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하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해서 내 회사한테 요청해서 이게 롱텀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스케줄 C를 해서 개인 자영업으로 해서 그래요. 다 비용 처리해서 인컴을 적게 하면 좋겠지만 인컴이 적어지면 그거로 발생하는 그 컨세퀀스가 있잖아. 결과들이 발생하잖아. 그게 뭐냐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게 발생하고 그 결과가 또 뭐냐면 내가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딱 여러분 1년만 살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줄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줄줄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의 텍스를 이만큼 줄이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롱텀으로 봤을 때 나한테 뭐가 제일 베네피셜한가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될 건가를 생각해 보시는 차원에서는 이제 누가 얘기하니까 1099 받을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건데 어떤 직원이 W2를 하다가 저 1099으로 해주세요.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직원의 상황이 그래서 1099 해줬는데 또 몇 달 뒤에 와서 다시 W2 해주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회계사님? 아니요. 한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해. 어떤 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종업원한테 W2와 1099을 동시에 이슈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그 일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렇지. 여기 W2를 해서 월급을 줘요. 근데 이 직원이 자기가 스스로 어떤 세일즈를 해. 그러면 1099으로 발행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질문. 그러면 이제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일은 W2로 받고 커미션 부분은 1099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 없지.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까 말한 거는 진짜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거는 아니야. 회계사 사무실에서 저한테 화냈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해. 왜 우리 그런 거 혼났구나. 그러지 안 말라고. 좋아해. 그러니까 요거는 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종업원보다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면 이게 누가 이슈가 되겠어요? 인플로이어. 인플로이. 예. 그게 종업원은. 하란 대로 했어요. 그럼. 진짜 종업원은. 인플로이어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말라는 거네. 그렇죠. 그게 그게 타당한 게 아니면 해주면 안 되지. 왜냐면 you get into trouble. 맞아. 나는 CPA 상관없어. 손님이 그렇게 하랬어요. 나 서비스에 와가지고 인플로이는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해준댔어요. 그렇지.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 지금? 사장님. 제가 그 이제 배심원 서먼 그거가 왔어요. 이제 배심원으로 오라고. 근데 이게 두 번째 온 거야. 평생 왔어요? 그럼요. 난 가기도 했는데. 몇 번? 2번? 나도 한 2번. 그러니까 근데 나는 코트하고 너무 인연이 많아서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코트에서 나 진짜 뭐 직원증 주게 생겼잖아. 이제는 배심원도 2번씩 오라 그러고.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코트 가는 거 좋지 않아요. 안 좋아.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변호사가 같이 가야 돼요. 그치. 내가 회사를 리프레젠트 못해요. 내가 오너일 때 비즈니스 이름으로 하면. 그러면 이 1000불짜리 해결하려고 10,000불짜리 변호사를 사야 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이스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인플로이어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해결을 해야 돼서 비싸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 이제 텍스 얘기하면서 우리가 텍스 준비할 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단 말이야? 간단하게 끝났죠? 근데 뭔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그 이제
복잡한 분들은 어. 본인들이 벌써 알아서 다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딱히 할 거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플래닝의 일부잖아요. 이건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플래닝이지.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정말 텍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만나야죠. 그럼요. 만나서 자기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래,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전체가 다 해당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계산도 엄청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어떤 분이 그 자기 텍스 계산을 좀 해달라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했어요? 진짜? 아니, 특별히 이제 뭐냐면 W2 같은 거를 계산을 이렇게 좀 해달라. 내가 얼마 정도를 받을 것 같으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도요. 그거 넣어서 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언니 그렇게 시간도 많어 그러려 그랬어. 아니 그런 게 안 나와. 그래서 회계사한테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일전 이전 차이가 나. 내가 라운딩 에러. 내가 계산한 거하고 회계사가 계산한 거하고 같은 어카운팅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해도 차이가 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세금 보고할 때 라운딩 에러가 나오는 항상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똑같은 금액인데 라운딩이 한 번은 업, 한 번은 다운, 업 앤 다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end of the year 이 넘버를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진짜 그래. 그래서 일전 이전이 나중에 되면은 이게 쭉 모였을 때 왜냐면 위클리로 우리가 이제 페이롤을 하는 사람들이 왜 나는 매번 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알기도 굉장히 어렵고 저는 사실 이제 W2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조금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뭐냐면 4월 달에 세금 신고했을 때 돌려받을 돈이 많은 분들은 1월 달에 재빨리 하시지. W2를 받자마자 바로 하시지. 왜냐면 돌려받을 거를 빨리 써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내야 될 것 같은 분들은 끝까지 버티셔서 4월 15일 날 빡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불, 20불, 50불 이렇게 엑스트라 위드 홀딩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4월 15일에 가서 뭐 1,000불을 더 내라, 2,000불을 더 내라는 막을 수 있어요. 몇만 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막을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1월 달에 신고하시고 1,000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매번 페이에서 사실 20불, 30불, 뭐 한 100불까지 이렇게 그냥 없는 셈 치고 넣어놓는 건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 이자도 안 나오는 걸 내가 왜 그러고 있어. 사람마다 다른 거. 사람마다 달라. 1,000불에 이자 안 붙어요. 은행에 1,000불 넣어놔도 이자 안 붙어요. 근데 약간 저축하는 기분으로 못 찾는 돈이거든. 그럼 이제 forced saving 같이 그렇게 하게 되는. 못 찾는 기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특히 싱글로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엑스트라 위드 홀딩을 한 10불, 20불 정도만 해놔도 그치. 이게 나중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HR에서는 그런 거 어떤 그런 체인지를 해주는 거고. 귀찮은 거 엄청 싫어요. 그치. 왜냐면 그 다 일인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어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좀 쉽게 하고 어떤 데는 쉽게 안 되고. 우리가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IRA에서 돈을 찾는 거 특히 72세가 되신 분들은 혹시 그런 뭐 IRA 어카운트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연락을 다 받으셨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확인은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MD가 발생했는지 찾아야 되는지 이제 보통 이제 저번에 얘기한 대로 다 연락이 오지만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데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찾으시고 이제 그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텍스를 준비하는 거를 간단하게 했다고 봐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난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길어질 줄 알았다 깜짝 놀랐네. 간단하게.
더 복잡한 일은 각자의 회계사와 회사분,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저희가 넘버를 정확하게 내드릴 수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세금 신고가 12월 31일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고 이제 IRA처럼 뭐 이제 내년에 해도 되고 그렇지. 이런 몇 가지를 빼고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딱 끊어집니다. 내년 세금 신고에 대비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 세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땡땡땡땡땡. 감사합니다.